보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이 지나면 고려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신분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통일신라에 비해서 고려 사회가 발전된 측면, 신분제도 면에서 발전된 측면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와 오늘날 여성의 지위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여성은 조선시대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 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라는 측면에서 요즘 여성들하고 비슷하다.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가족 내에서는 지위가 비슷했다. 남성과 비슷했다. 오늘날 여성들 못지않게 가정 안에서는 파워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고려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는 양천제입니다. 양인은 자유민으로서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지고 대신에 관직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역을 맡은 사람들을 양인 중에서도 정호라고 하고요. 아무런 직역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을 계층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백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정은 정호가 되지 못한 직역이 없는 계층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천인의 대부분은 노비로서 비자유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지배계층의 맨 상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귀족이겠죠. 대대로 고위 관직에 진출하고 왕실이나 다른 문벌 가문과 혼인하여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문이 엄청 번창하게 되면 문벌 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귀족들이 이제 문벌 귀족이죠. 그 다음 지배층은 이제 중류층입니다. 중류층은 지배층의 하위를 차지하는 사람들로서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그 다음에 직업 군인,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인 서리, 궁중의 하급인 남반, 이런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이들도 직역을 세습받고요. 직역의 대가로 진식과에서 토지를 받습니다. 향리는 예전에 호족이라고 불렸던 토착 세력들이죠. 그들이 이제 향리로 재편이 된 건데요. 고려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현이나 특수행정구역은 실질적으로 이 향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중류층 향리의 최고 고위직은 호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특정 가문이 세습을 했고요. 자기들끼리 혼인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짱이죠. 일부 향리는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문벌 귀족으로 문벌로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벌 귀족으로 문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고려의 신분제도가 중류층과 문벌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상층 향리라고 불렀습니다. 중류층 중에서도 이런 애들은 상층 향리. 자꾸 이게 얘들은 사실상 문벌 귀족, 문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애들이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일반 백성인 양민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직역을 부여받지 않은 백정들이겠죠. 백정들은 농민으로서 백정 농민들은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과거제에 응시를 할 수 있었지만 과거로 출사해서 관직에 나가는 건
어려웠겠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뭐 공을 군대에서 전쟁이 났을 때 공공을 세워서 정호로 올라가기도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기술자인 공장, 그리고 장사꾼인 상인, 이런 사람들도 양민층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백정에 비해서는 좀 낮게 대우받았다. 향, 부국, 소와 같은 특수 행정구역의 주민들은 더욱더 교육이라든가 과거 응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됐습니다. 일반 군현민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여받았죠. 신분은 그러니까 양인에 속하지만 거의 좀 무시당했다. 여러 가지 좀 내야 될 부담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천인의 대부분은 노비라고 했죠. 대다수가 노비고 이 사람들은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며 2명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 2명 중에 1명만 노비여도 곧 노비다라고 하는 일천즉천. 부모 중에 1명이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서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노비 신분으로 굳어졌습니다. 산노비와 공노비로 나눠주는데요. 산노비는 개인의 소유고 공노비는 국가 소유입니다. 다시 산노비는 거느리고 사는 거느릴 솔, 거느리고 산다 솔고 노비와 바깥에서 따로 산다 외거 노비로 나눠집니다. 국가의 노비도 와서 공공기구 기관에 와서 일을 하는 공역 노비와 바깥에 사는 외거 노비로 나눠집니다. 본관제 시행. 여러분들 뭐 본관이 어디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전주이시다. 전주이가다 할 때 이 전주가 선생님 집안의 본관인 거죠. 성씨 앞에 출신 지역을 밝히는 거. 여러분들 그 암살이라는 암살 영화에서 그랬나? 암살 영화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거 밀정에서 그랬나요? 밀정이었던 것 같네요.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씨 앞에 자신의 출신 지역을 밝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본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김원봉이 밀양이 본관인 건 아니지만 출신 지역 요 자신이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거주 지역을 본관으로 해서 성씨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 성주 사람 누구요? 뭐 이런 식이겠죠. 지역은 주현, 속현, 특수행정구역 등의 등급이 정해져 있었다. 먼저 이 본관에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도 정해져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호족에게 성씨를 하사하던 것이 본관제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건이 지방의 호족들에게 그 지역에 일정 정도 그 사람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거,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너를 그 지역의 무엇으로 임명한다. 뭐 이렇게 해서 본관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원래는 경주 김씨였는데 전라도 광주 지역의 광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광산을 본관으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산 김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미 지역의 해평 같은 경우에도 해평 지역의 호족이었던 사람들도 원래는 경주 김씨였는데 왕건을 도와서 후삼국 통일 과정에 공을 세웠다 해서 해평 김씨, 뭐 선상 김씨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본관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관을 이용해서 엄격한 위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향촌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죠. 그래서 본관을 떠나서 사는 것은 엄격히 통제됐고 중앙 귀족이라 할지라도 죄를 저지르거나 하게 되면 자신의 본관으로 돌려보내는 귀양형으로 관리들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죄를 지어서 그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거. 그러면 지방에서 산다는 것과 중앙 정치에서 소외된다는 측면에서 이건 그냥 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려사회의 특징은 여성의 가족 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와 거의 평등했다.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부계와 모계가 평등했다라는 겁니다. 동등하게 가족을 이뤘다.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고 결혼하고 나면 주로 처가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말이 남아 있죠.
남자가 사위가 이제 여자 집에 장가를 들어간다, 장가 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성이 남자 집으로 시댁으로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시집 간다. 시집 가는 것은 이건 이제 고려 시대보다는 조선 시대 이제 중기 이후에 조선 후기에 일반화된 모습이고요. 사실은 장가를 드는 경우가 많았죠. 처갓집으로 장가를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가족 안에서는 남성과 비교적 평등했다.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재산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균분 상속 똑같이 나누어서 상속해 준다. 이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사도 큰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시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와 달리 재혼 자녀에 대해서 차별이 없었죠. 조선시대 여성들이 청상 과부로 늙어가거나 재혼을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혼한 여자의 자식들이 과거 출사길이 막히기 때문이었죠. 고려시대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 혈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가 쪽, 친가 쪽을 구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의 명칭도 둘 다 똑같이 하나비 이렇게 부르고요. 똑같은 할아버지라는 거죠. 외할아버지, 뭐 친할아버지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고모나 이모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르지도 않고요. 그냥 다 이렇게 아자미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삼촌이나 외삼촌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자비 이렇게 불렀고요. 만약에 이렇게 직역을 세습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 그러면 사위나 조카, 외손주에게도 그 음서라든가 이거 직역과 수조지를 물려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장례 기간 이런 것도 중국은 뭐 달리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동일하게 기간도 똑같이 애도를 했고요. 상피제도 가족과 가까운 친족,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근무할 수 없거나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발령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상피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피제를 적용할 때도 뭐 이렇게 아버지 부계 쪽만 따지는 게 아니라 외가 쪽도 똑같이 따져서 확대해 갔습니다. 적용을 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외손자가 대를 잇기도 했고 음서 혜택도 동등하게 주었다라는 측면에서 포괄적 혈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부계 모계를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오늘은 양이 적어가지고 이건 좀 조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났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13분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